의학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신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배를 문질러 주는 거,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초 같은 건요, 함부로 맹신하고 마음대로 먹어서는 큰일 나죠. 최근에 한 70대 남성이 민간요법으로 먹던 독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재호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죠? 70세 남성이 이분이 이제 베트남 참전 고엽제 환자신데 평소에 그 손발 저림 증상이 있을 때 네. 이 약초, 초라고 공개를 하셨네요. 초오. 예, 네. 초를 복용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냥 드신 건 아니고 이게 아내분에게 명태국에 넣어서 끓여달라고 해서 드셨다가 이게 부작용으로 병원에 갔는데 바로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동생이 이제 한의사라서 예. 초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그냥 초를 먹었을 경우에 동물 같은 경우 실험에서 치사율이 무려 50%나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재라든가 아니면 네. 특별히 처리를 하지 않은 그냥 초를 먹는 건 민간요법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독초가 위험한 걸 알았는데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그전에도 아마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민간요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뜨거운 물에 끓이면 독이 사라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잘못 알려진 거군요. 그렇죠. 잘못 알려진 거죠. 이게 알고 봤더니 물론 독이 좀 빠지긴 합니다. 그러나 네. 독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끓인 물에 끓인다 하더라도 독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끓였다고 안전한다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조리 전에 물에 좀 담궈놨다가 네. 3회 정도 깨끗한 물에 씻어야만 독이 좀 어느 정도 빠진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드시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크면 클수록 지금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이 피는 7, 8월에 채취를 하면 독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린 순일 때 아주 초기에 처음 나와서 숨고 있을 때 먹을 때는 그래도 독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아마 그 전에 먹을 때는 그런 형태로 아마 섭취를 하셨다가 이번에는 그보다 좀 큰 걸 먹었든지 네. 아니면 이제 더 많은 양을 집어넣었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한의사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이렇게 민간요법을 너무 맹신하고 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초라는 풀이 이게 상당히 오래된 독초라면서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사극 보시면 사약을 받아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약의 원료가 이 초. 사극에 나오는 사약을 받아라 그 네. 사약이 이 초로 그렇죠.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 이제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네, 장희빈이 먹은 사약국은 이 이 먹은 사약이 초였습니까? 바로 초로 만든 게 바로 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초도 약재는 함께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모든 약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의 독이 다 있어요. 네. 그냥 독을 근데 작게 쓸 경우에 적게 쓸 경우는 약이 되지만 실제로 이걸 그냥 모르는 사람이 쓰게 될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게 아까 화면 보시면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경통에 왜 효과가 있냐면 극소량을 치면 신경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마비. 근데 신경을 마비를 시키는 건데 그게 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마비가 돼서 몸이 굳는 거예요. 호흡곤란으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전문가는요, 이 초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초라는 약재는 열이 많고 독이 너무 많아서 한의사들도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통증은 사실 초나 부자를 쓰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초는 너무 독성이 많아서 이렇게 법제를 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거의 안 쓰고. 이 한의사는요, 시장에서 파는 뿌리 같은 걸 구입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시장에서 뭐에 좋더라 해서 막 뿌리 같은 거 사오셔가지고 다려 드시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특히나 이제 병원으로 들어오는 약재는 다 검사 마치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뿌리 같은 거 잘못 사면 그 안에 그 약재의 독성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양재열 변호사님, 이게 초 말고도 도라지랑 비슷해서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는 또 뿌리가 있다면서요. 네, 미국 자리공이라는 자리공. 식물이 있는데 네. 이게 뿌리가 딱 도라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저렇게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이제 도라지로 오인하고 나물처럼 드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오한이나 복통, 병령 같은 거 일으키는데 네. 문제는
그나마 좀 크기 차이가 나고 이게 네. 잎사귀 줄기가 있었을 때는 도라지랑 좀 구별이 가는데 네. 이게 뿌리만 뿌리만 남아버리면 늦가을에서 이제 어허. 봄까지 뿌리가 남아있으면 아이고 도라지가 남아있네 하면서 캐서 씨가 굵은 드셨다가 도라지네라고 착각할 수도 네, 있죠. 그렇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한의사분 말을 이어서 좀 들으시면 네, 네. 저분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저희 동생 얘기가 네. 민간요법이랍시고 이렇게 아무 데서나 가신 다음에 그게 한의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한의사들이 네. 제일 괴롭답니다. 한의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먹으는 말 안 하는데 네. 한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자리공이랑 도라지가 굵기만 좀 차이가 나지. 사실 도라지가 굵으면 자리공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도라지가 굵으면 이 자리공인지 도라지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놓은 구별법인데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독이 든 미국 자리공은 나무 나이테처럼 이렇게 동그란 나이테가 보이고요. 도라지는 단면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라지인지 미국 자리공인지 함부로 드셔서도 안 되겠지만 반드시 구분을 할 때는 저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독이 든 자리공과 도라지는 구분이 간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